자, 그러면 이제 보궐선거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야, 이번 지방선거는 이 지방선거보다 보궐선거가 더 뜨거워. 진짜 피 터집니다 여기. 아니 근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나오는 분들의 중량감들이 네. 대단하고요. 그래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민주당의 보궐선거 전략공천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 곳 한 곳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억 원을 불법 대출을 받아가지고 강남 아파트를 구입한 의혹으로 양문석 의원이 예, 당선 무효형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안산갑 이번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네. 안산갑 민주당이 전략공천을 했죠. 네, 어제 발표가 났죠. 민주당에서는 김남국 전 대변인을 안산갑 후보자로 전략 공천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김석훈 후보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 지역 민심은 어떻게 흘러갈지 예. 그거를 우리 전문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론조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양문석 전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55.6%를 득표를 했어요. 50을 사실은 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많이 아실 텐데 그때 아마 대통령실 미래기획관인가를 했었던 장성민 씨. 장성민 네. 예, 그 대결을 했어요. 두 분이 대결을 했는데 장성민 후보는 44%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1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난 곳이어서 네. 원래 이제 안산이 민주당세가 워낙 이제 강한 지역이고 예. 여기 이제 과거에는 상록갑이라고 이제 불렀던 지역이긴 한데요. 네. 민주당세는 워낙 세서 이번에 이제 누가 공천이 되더라도 당선되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큰 지장이 없는 그렇습니까? 그런 지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예. 박제해 해놓겠습니다. 앞으로 영업하는데 큰 지장 받을 수 있습니다. 틀리면. 네. 여기는 좀 민주당 지지세가 조금 강한가 보군요. 네. 그래서 여기 전략 공천이 누가 되느냐. 음.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나 보군요. 네. 네. 서로 이제 텃밭이 워낙 좋으니까 공천이 되면 뭐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무조건 이긴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언급들을 하면서 자리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당의 이제 고민 하에서 김남국 전 의원이 공천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덧붙일 말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무조건 이긴다니까. 무조건까지는 아니고 이길 가능성이 높다. 예. 김남국 후보가 좀 열심히 하면 예. 김남국 후보가 예를 들어서 선거 운동하면서 코인 거래를 한다든지 그런 것만 하지 않는다면 아니 야 또 생각나겠다. 그런 것만 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네. 김남국 후보는요 과거에 이제 그런 또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성실한 모습, 네, 그렇습니다. 정말 낮은 자세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렇죠. 네. 그거 맞잖아. 그럼요. 예. 그럴 때 이제 지지층도 야 한번 만들어 보자. 밀어주자, 이게 한번. 마음이 이제 뜨거워져서 현장으로 나가지. 그렇죠.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욕이 많이 올라오네요. 야,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진짜 욕이 올라오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곳으로 갑니다. 평택을로 가볼까 하는데요. 네. 여기는 왜 보궐선거가 치러지냐?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병진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받았어요. 예.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을걸? 이게 평택을이 뜨겁기는 뜨거운데 왜 보궐선거 치러지는지 몰랐지. 창피하지만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왜 보궐선거 치러지는지 몰라. 그리고 네. 이병진 의원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어.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정도죠. 네. 예, 굉장히 일찍이 날아갔어. 일찍이 날아가서 네. 이곳이 이제 이번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네. 민주당이 전략 공천을 했는데요. 와, 누군지 궁금한데요. 예. 발표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용남 하남 가남이 아닌 용남택 김용남 전 의원입니다. 드디어 평택으로 갑니다. 용남택. 예. 드디어. 야. 평택을로 가는데요. 맞습니다. 갔는데 이거 정말 여기가 가장 뜨거운 곳으로 지금 가셨네요. 어마어마하다. 국힘이 유이동 후보. 유이동이요. 우리는 잘 모를 수 네, 있는데 잘 몰라요. 평택을에서 3번 당선된 사람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세 번.
전통의 강자 아, 유이동. 예. 와. 자,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또 이곳에 출마를 했고. 그래서 이제 뜨거워졌죠. 예.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 있고. 아, 이분은 또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분입니다. 아,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하나 있고요. 이 정도로. 하나 있는 거 대통령 직도 수행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총리도 했고, 예, 대통령 했으니까. 선거에도 나갔고, 예.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가장 인지도가 떨어지는 사람이 유이동인데 유이동이 여기서 세 번 그러니까 뜨겁네. 뜨겁습니다. 네. 야, 이거는 좀 여기 분석을 이제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택이 지금 이제 아마도 보궐선거라고 나왔는데 재선거일 거예요. 재선거. 재선거. 아, 재선거가 있고 보궐선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재보궐선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재선거는 뭐냐? 그 선거에 당선에서의 어떤 사유 때문에 선거가 다시 치러지는 경우, 예. 선거를 다시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이분이 최초 사례거든요. 이번 국회. 그래서 이제 아웃이 된 상황이어서 다시 치러지기 때문에 재선거. 근데 재선거. 만약에 국회의원이 직을 유지하다가 어떤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그 자리가 이제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사유가 있게 될 경우에는 보궐선거, 보궐선거. 보충을 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마 재선거라고 이제 그럼 보시면 당선 무효는 보궐이에요, 재선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됐으면은 재선거가 되는 거예요. 아, 선거법 네. 위반일 경우에는 재선거. 예, 자기가 당선될 때 당시에 아. 그 선거법에 위반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다른 범죄로 당선 무효가 된다는 것은 보궐이 보궐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로컬 리그가 치러지고 있잖아요, 지방선거에. 예. 메이저 리거들이 대거 나온 상황이에요. 지금 아, 보게 되면 진짜 어마어마하다. 너무 이제 주목도가 재보궐 선거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래프 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여론조사가 아, 네. 나온 게 있어. 네. 자. 자 이제 보면은 뭐 김재현 후보가 이제 10%가 안 되지만 거의 10%잖아요. 많이 나오네. 근데 이렇게 5명의 오자 구도가 나오는 경우도 흔치 않고 그런데 그 5명의 구도에서 다 10% 정도 와, 이렇게 이상씩 나오는 조사 결과도 저는 이제 거의 못 봤어요. 전문가도 처음 보는 그래요. 네. 현상이야. 이렇게 되기 쉽지 않거든요. 와. 다 이제 한가닥 하시는 이제 분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조사 결과는 ARS 방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ARS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응답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모르는 응답 비율도 적어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지명도가 있으면 한 10% 이상 나와요. 이 조사들이. 그럼 지금 맨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김재현, 황교안 두 명의 후보도 한 10% 이제 근접하거나 이상 나오거나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네. 이게 만약에 사람 면접원 조사로 하게 되면은 예. 아마 이분들은 한 자릿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 왜냐하면 이제 정치 관심도가 좀 낮으신 분들도 조사에 포함이 많이 되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20% 중반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23.4%로 이제 1위를 차지하는데 격차가 크게 나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거 오차범위 내죠. 내인 거예요. 이거 뭐 다 같다고 봐도 예, 무방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김용남 이제 후보가 되면 이제 21.4%, 국민의힘 유이동 21.2%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김용남 후보로 결정 나기 전에 된 거죠. 여론조사가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김용남 후보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이 지역에서 후보라고 생각을 일반인들이 거의 하지 못한 상황인 것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 후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무조건적인 지지 표출을 한 상황이니까 우리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리하죠. 예, 캠페인에서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부각을 하게 되고 또 아마 이제 본인이 이제 강점은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에 있었으니까 내가 보수표에 대한 이제 일정 부분 흡수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한 판단 아마 하고 있을 것으로 봐요. 다만 이제 이것은 이제 이 김용남 전 의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을 텐데 무조건 축하만 하기는 사실은 이 지역이 지금 조국 대표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민주당으로 넘어와서 어떤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희생적인 결단을 한 측면도 아마 본인이 감수를 좀 하고 받아들인 것 아닐까 싶어요. 네. 아니 그 지금 뭐 나오는 보도를 취합해 보면은 네. 용남 하남 가남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광재 후보가 이 평택을은 나는 조금 너무 좀 부담된다라는 목소리가 좀 세게 들어갔던 것 같고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용남 하남 가남이 약간의 당에 희생하는 모습으로 평택을로 간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2년 후면
총선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축적되면 이제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보상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런 희생적 결단을 했다는 것이 나중에 가만히 되는 거예요. 이제 지도부가 결정할 때.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거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단일화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 수가 맞습니다. 있는데 결국 그 단일화로 가냐 못 가냐는 유이동의 지지율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유이동 후보가 황교안 후보와 단일화 시도할 것 같아요. 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골치 1위로 갈 아프네.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여기 이 조사를 보게 되면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선거 여론조사를 볼 때 많은 것들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합의 100%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후보들이 나는 지금까지 선거 운동을 안 해서 이제부터 열심히 하게 되면 내 지지율은 쭉쭉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고3 수험생의 모의고사 점수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가 열심히 하면 점수 올라가잖아요. 다른 친구들 점수와 상관없이. 네. 근데 이거는 내 지지율이 올라간다. 누군가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으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딱 100으로 돼 있는 부분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구조가 짜여지게 되면 이게 변동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보게 되면 우리 되게 대중은 또 이제 언론에서는 이렇게 이제 1, 2등 중심으로 보도를 쏟아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대중들은 또 1, 2등 정보를 더 많이 흡수를 해요. 아. 그러니까 사실 더 올라가. 뭐 유명하니까 더 유명해지는 거예요. 아.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 구도 상황에서 전개될 텐데 올라가는 것 자체가 스스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먼저 시도가 되고 한쪽이 되면 다른 쪽은 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논의가 될 텐데 근데 단일화 같은 경우는 격차가 워낙 크게 나면 사실 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단일화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혼자서는 1등 할 수가 없는데 합치면 1등 할 수 있다. 이러면 단일화 이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근데 두 번째 조건으로는 나도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서로한테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논의가 이제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안 되면 사실은 뭐 해도 나는 안 되는데 내 목소리만 끝까지 내고 그렇지. 싶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 다음에 조국 대표랑 김용남 의원도 단일화 논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 네. 다만 이것은 두 명의 후보가 서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들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고 와. 만약에 격차가 김용남 의원이 높거나 낮거나 할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뭐 높으면 이제 본인이 되려고 할 테고 낮은 경우에는 아마 김용남 의원의 이제 목적 함수에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민주당의 인물로서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경우들이 이제 거의 없었는데 처음이잖아요. 그거를 승패를 떠나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후보로서 뛰면서 이런저런 이제 내가 비전을 얘기하고 하는 부분들 네. 그런 이제 복잡한 부분들이 이제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야, 요거는 여기도 16차 방정식이다. 네. 야, 어마어마한 어려워. 방정식이야. 단일화가 아무튼 쉽지 않은 부분이 와, 있습니다. 이거 어렵네. 평택 을에 네. 원래 그 뭐 민주세라든지 보수세라든지 하는 성향은 좀 어때요? 그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다 험지라고 험지. 해가지고 정말 험지인가 이제 하는데 사실은 뭐 데이터는 험지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지난 대선도 그렇고 지난 이제 총선에서도 그렇고 격차가 이제 워낙 크게 났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이 이제 삼성전자 관련 근로자들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연령대들도 적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젊어지고. 예 그리고 이제 유이동 의원이 3선을 했잖아요. 네. 그 전에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정장선 의원이라고 민주당 계열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또 여기서 3선 했어요. 민주당 의원 그 훨씬 전에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런 이제 세가 있고 지금 훨씬 더 최근 데이터들은 뭐 민주당의 우세 지역으로 볼 수 있고 지금 데이터를 보세요. 왜냐하면은 진보 쪽 진영에 있는 후보들의 지지율 합이 훨씬 크잖아요. 네. 네. 그렇긴 하네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예. 아, 이게 지금 워낙 지금 치열하다 보니까 댓글에서도 지금 난리인데, 아, 결국은 아시잖아요. 그냥 뭐 경쟁 아름답게 하고, 이렇게 막 서로 누구 죽어라, 막 이렇게 갈 필요는 없잖아. 예, 그럼요. 각자 지지하는 사람 지지하고, 그렇게 가야지. 그렇죠. 뭐 지금도 댓글에서 뭐 누구 죽어라, 뭐 끄지라, 뭐 지금 난리야. 아, 오늘 많이 심하다. 아,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갈 이제 필요는 없지. 예. 단일화를 또 하려면은 서로 이제 존중하는 모양새가 약간 있어야 되거든요. 네. 한쪽이 인간적으로 감정이 확 상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이제 서로 만약에
공방이 굉장히 이제 감정을 상하게 할 정도로 가냐 안 가냐 이것도 중요한 과정이죠. 포인트고. 예. 네. 야, 이거 아주 계속해서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간만에 채팅창이 좀 안 보이네요. 좀 아주 너무 빨리 뜨겁습니다. 올라가서 예. 네, 특히나 이제 그 조국 후보하고 김용남 후보 네. 두 분이 아주 네. 절친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네. 절친한 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일화가 과연 또 될 것이냐. 요것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지금 후보가 되기도 전부터 약간 좀 달궈졌던 측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요 세 명이 지금 누가 이제 1위로 치고 나갈 것이냐. 먼저 우리 김용남 전 의원과 조국 대표 지금 거의 이제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승기를 누가 잡을 것이냐 이제 굉장히 주목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쏠림 현상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역 그런가요? 유권자들이 그래서 네. 초반에 좀 나로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어필하냐에 따라서 예. 승에 갈릴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지금 관리 완전 실패거든요. 자, 하남갑 갑니다.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하면서 하남갑 보궐선거 치러지는데요. 어제 민주당에서 전략공천 했지요. 네, 민주당에서는 전 강원도지사인 이광재 후보로 전략공천을 했습니다. 네. 자, 이로써 국민의힘 이용 후보와 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아, 성사된 건 아니야. 예상이야. 예상. 예상. 이용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의 호위무사 윤어게인입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아직은 결정이 안 예. 됐고.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또 뭐만 하면 얘네들은 뭐만 박빙이면은 뭐좀 지겨워 죽겠어. 그 유승민 차출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거 거의 한 달째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경기도지사예요. 경기도지사. 지금 전국을 순회하고 있어 유승민이. 유승민의 혼이 전국을 돌아다녀. 뭐만 하면 유승민이야. 뭐만 하면 유승민이야. 사람이 없어. 뭐만 하면 유승민밖에 유승민. 없어. 유승민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직 국민의힘은 결정은 안 난 상태고 네. 이제 관련해서 지금 여론조사도 없는 상황인데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치권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양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강원도지사. 유상 예. 후보에게. 본인이 이겼어 여론조사에서. 그리고 이제 이전에 강원도지사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맞는 부분들이 있고 예. 또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는 고향이 강원도지만 철원이에요. 사실 강원도에서 봤을 때 철원은 강원도라고 하기가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주로 가요 철원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정통 강원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덜했는데 네. 양보를 이제 한 상황이고 본인이 도지사까지 이전에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럼 그렇게 희생을 하면 이렇게 보상이 있는 거예요. 정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생리가.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보상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워낙 평택에 이거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습니까? 낫다고. 왜냐하면 거기는 평택 같은 경우는 진보 진영이 갈라지는 게 확연하게 있는 상황인데. 평택보다는 좀 수월하고. 근데 여기가 사실은 만만한 것은 아닌 게 왜냐하면 지난 총선 같은 경우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뭐 휩쓸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 격차 1%밖에 안 난 거예요. 박빙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위례 신도시라는 말씀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위더르신까지 네. 위례 신도시.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남의 신도시들이 좀 있는데 위례 신도시가 이제 좀 그중에 잘 사는 곳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수적 정서가 있어요. 평수도 크고 그런 측면이 있고 원도심이 또 이제 이 지역구에 있어요. 되게 신도시 같은 데 보게 되면 완전 새로운 곳 같은 경우에는 진보세가 차츰 높아지긴 하는데 원래 원도심은 어르신들이 좀 많이 살기 때문에 보수 정서가 있어요. 네. 인천 연수갑도 이제 그런 원도심이 있는 것인데요. 예. 여기 이제 그런 비싼 신도시, 그다음에 원도심이 같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 정서가 강하고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도 1%밖에 차이가 안 난 그러니까 이거 지역이어서 어려워.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하남갑이 쉬운 곳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가 되긴 하는데요. 예, 이광재. 야, 아름다운 정말 정치권에서 볼 수 없는 맞아요. 아름다운 양보. 맞아요. 너 축구 유튜브에서 이광재 얘기 좀 해. 이광재 슛골이에요. 알았어요. 야, 정치권에서 너 봤어? 못 봤어. 본인이 여론조사에 이기는데 양보하는 경우. 아니 맞아요. 이광재 후보는 그것뿐만 아니라 21대 국회의원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그 2022년도에 지선이 다 질 것 같은 상황에서 강원도지사 후보가 없으니까 네. 본인이 그러면 나는 그 국회의원 배지 떼고 난 나가겠다라고 해서 거기서 또 이제
당연히 안 되셨죠. 이제 그런 아, 것까지 하셨고 그 네. 이후에도 22대 때는 분당으로 본인이- 갔잖아. 네, 분당으로 갔습니다. 강원도에서 했던 분인데. 네, 본인이 원래는 이제 종로구에서 20년간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네. 나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또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가 또 온다고 하니까 또 양보하고 갔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보기 힘든 아름다운 모습들을 예. 굉장히 많이 보여주신 분이시죠. 야, 이광재는 그냥 양보의 아이콘이네. 본선에서는 이거 양보 안 된다. 그렇죠. 그럼요. 당연하죠. 야, 이광재. 당연합니다. 네. 예. 아, 이광재. 예. 예, 갑자기 한번 뵙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간 관리 완전 처참히 무너졌고. 자, 그리고 부산 북구갑으로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하면서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치러지는데요. 예. 여기는 지금 아직 전략공천이 이루어지진 않았고 네. 민주당 후보로 계속해서 거론됐던 하정우 수석 네. 사의 표명했죠. 그렇죠. 예. 어제 사의 표명했고 지금 이제 제가 했다라는 기사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어. 내일 민주당에서 영입식이 열릴 예정이라는 보도까지도 나오고는 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산 북구갑 예상 후보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민주당의 하정우 수석이 거론이 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박민식 후보, 무소속으로 한동훈까지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와, 나는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지역구예요. 북구갑이. 네, 왜냐, 요거는 일타 쌍피가 될 수 있다. 예. 그렇죠. 아, 그러니까 당선도 되고 누군가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아웃시키는. 그러네. 굉장히 나에게는 진짜. 나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아, 여기 곳이야. 중요해요, 진짜. 껌 먹고 알 먹고. 와, 네.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 예. 여론조사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지금 조사가 된 것 보시게 되면 아. 하정우 35.5% 이제 어려워. 1위긴 한데요. 이제 2위로 한동훈 28.5, 3위 박민식 26.0인데 지금 뭐 2위와 3위의 격차는 사실 그렇게 큰 건 아닌 상황이고요. 예. 아, 어렵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이제 2, 3위들이 또 단일화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구도로 아, 보이는데 네.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수표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 정책 상당히 강한 곳이에요. 이제 아.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앞섰던 지역인 거예요. 여기 네. 지역이. 내란 국면에서도. 예, 그러니까 그 정서가 그래서 이제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이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전재수 후보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제 여론조사에서 많이 묻거든요. 그 네. 지역에 보궐선거 있다 하더라도 어. 근데 50% 넘게 나오는 거예요. 네. 전재수 후보의 부산시장 지지율은 네.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네, 네. 그만큼 인기가 높은데 지금 이제 하정우 수석은 아직 그 정도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갭을 남은 기간 얼마나 메울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 일종의 이제 후광 효과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충분하게 발휘되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고 보이고 지금 2위와 3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상황인데 아마도 이제 박민식 이제 후보가 네. 당에서 어떤 이제 오더를 강하게 받았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상황이에요. 네. 통상은 되게 당에서는 관여 안 할 테니 그런 경우 후보들이 알아서 단일화하는 것은 뭐 판단해라. 알아서 해라 이제 네.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흐름이거든요. 나중에. 예. 근데 끝까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단일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오더를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예. 지금 근데 현재 그건 깰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본인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어요. 메시지를 보게 되면 네. 내가 떨어지더라도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이제 함으로써 당에 이제 그런 이제 의지를 보이는 이 그런 상황이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장해찬 장동- 선생님. 장해찬. 장해찬 선생님 활발하게 활동해 주세요. 선생님만이 이걸 막을 수 있습니다. 장해찬 선생님 단일화만큼은 반드시 막아주시옵소서. 네, 장해찬이 또 뭐 무소속이면 지지율 떨어질 거다 계속 이제 공격 시작 들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기가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봐서 아는데 예. 막상 시작되면 어차피 무소속 지지율 다 떨어진다. 한동훈 어차피 개털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네. 시동은 걸어주셨네요. 네. 어차피 본선 가면은 투표할 때 유권자분들이 전략 투표한다. 네. 그러니까 단일화하지 마라. 요렇게까지 깔끔하게 좀 메시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해찬 활동 선생님. 좋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아산을로 가보겠습니다. 네. 아산을은 강훈식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여기 아직 민주당이 전략공천을 하지 않았지만 네. 아산을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던 전은수 대통령실
대변인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하정우 수석과 함께 어제 사의를 표명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아직 제가 기사는 마찬가지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전은수 대변인이 아산을로 지금 그렇습니다.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예상 후보자들을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김민경 네. 네. 근데 저분은 제가 좀 찾아봐도 뭐 특별히 잘 모르겠더라고. 네,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전운수 예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교사를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변호사가 됐고 지난 총선에 나왔다가 울산에서 낙선하고 이번에 청와대로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예. 네. 전운수. 그 김상욱 지금 울산시장 후보 후보. 예비 후보가 됐는데 그 지역구 거기서 또 졌죠. 김상욱 네, 후보와 맞붙었던 인물이에요. 아, 네. 네. 거기도 이제 보수색이 상당히 강한 곳이었는데 네. 거기도 이제 이번에 비긴 했지만 그쪽으로 안 가고 이쪽은 그 아산을로 이제 정해진 상황인데요. 네. 이 지역은 이제 강훈식 실장이 항상 자랑하는 게 있어요. 충남에서 최고 득표율. 아. 그때 60%를 득표를 했었거든요. 아. 그때 이제 상대 쪽 후보는 39%를 득표를 했던 와, 상황이고. 압도적이었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진보세가 세요. 민주당세가. 근데 아, 이제 여기 예.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삼성 디스플레이, 뭐 현대 모비스 뭐 이런 이제 공장들이 있고 예. 거기 이제 근로자들 노동자들 많고 젊은층들 많고 그래서 뭐 진보세가 압도적인 곳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산을 네. 같은 경우. 그래서 네. 아마 당선 가능성 이제 높고 그러면 당선 가능성이 낮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경쟁자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잘 알지 못하는 네, 잘 분이 모르겠더라고. 이제 된 것이라고 예. 보시면 좋을 것 우리 같습니다. 전문가도 잘 모르잖아요. 왜 제 뒤에 숨어요? 누군지 알아요, 저분? 모르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네. 호남이나 영남 어떤 이제 오랫동안 한 정당이 이제 지지세가 워낙 강했던 곳 아닌 경우에 60% 득표하기 사실은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아. 거의 나오기 힘든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강훈 실장이 여기서 60% 얻었던 곳이니까 물론 이제 개인 인물 경쟁력 때문에 더 얻은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네. 아마도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전직인 인물과 이제 어떤 콜라보 캠페인들을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을 찍는 것은 그 이전에 있던 인물에 대한 이제 지지다라고 하는 캠페인들을 되게 이제 연결해서 하는데 아마도 전은수 후보도 이제 그런 캠페인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계엄 관련해서 가장 끔찍한 부분이 이제 노상원의 수사 2단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예, 뭐 거기에 절대 고문. 고문 막 네. 많잖아. 야구방망이. 야구방망이 네. 케이블 타이 많잖아.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선관위를 장악한 후에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을 해서 부정선거가 부정선거. 있었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도구로 활용하기 예. 위해서 그런 이제 고문 도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박선원 의원이요. 자백 유도제 문건을 제시하면서 자백 유도 약물을 활용해서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 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예. 진짜 끔찍한 아. 폭로였는데 그때 충격이었어요. 진짜. 충격이었잖아. 네. 언론이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 맞아요. 너무 허황되다고 네. 생각했던 것 같아. 네. 예,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당시에 내란 특검이 문건을 확보를 했던 거야. 맞아요. 그 확보한 문건을 박선훈 의원이 공개를 했던 거고요. 예. 문건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목이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정보 입수 방법이고 자백 유도제 딱 쓰여져 있죠. 네. 그리고 사용 방법. 정신력을 극도로 저하시킨 후 약물을 투입해서 무저항 상태로 만들어 회유나 협박에 굴복하게 하는 방법.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아예 정신 못 차리게 해놓고 그냥 맞지? 이런 식으로 자백을 예. 받으려고 했던 거야. 밑에 약물도 다 적어놨어요. 약물 예. 종류도.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관련해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국방부 특수본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뉴스입니다. 자, 국방부 특수본에서 문상호가 뭐라고 진술했냐? 노상원이 자백 유도제 검토를 지시했다. 그래서 실제로
정보사령부에서 네. 문건 작성했어. 네. 그런 다음에 출력한 다음에 문상호한테 줬대. 아. 여기까지 나온 거야. 예. 근데 문상호도 지시가 있었다는 거 자백했지. 네. 근데 이 문건을 음. 노상원에게 줬다는 아직 진술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흐름상은 흐름상은 이제 그렇지. 왜냐면 네. 지시받았다고 네. 본인이 얘기했잖아.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음. 네. 와. 아니 이게 진짜 무슨 18세기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때는 막 고문도 하고 막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정말 무슨 일제 강점기 때 무슨 마루타한테 하는 것도 이거 아니고 진짜-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이게 어마어마한 무슨 자백 유도제라고 하니까 그냥 약물을 먹이나? 근데 이게 그냥 약물이 아니라 무슨 향정신성, 그 맞아요. 마약 성분, 예. 신경 안정제 이런 것들 자기가 막 섞어가지고 네. 그냥 무슨 그 정체불명의 괴 약물을 만들어서 그걸 먹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권력만 가질 수 있다면 시민들은 다 적이라는 거죠. 와. 적군에게 지금 하는 거를 그대로 쓴다는 거니까. 근데 전시에 적군에게도 이거 또 못하게 되어 못하도록, 그러면 있대요. 안 되지. 못하도록 예. 되어 있고 이건 안 정말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게 좀 끔찍한 일이죠. 와. 아니 정말 이게 빨리 끝나서 다행이지 안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다라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계엄 그만 얘기해라. 아, 이거는 진짜 안 돼. 진짜 이거 안 돼. 네. 아직 밝혀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방첩사로 가볼 텐데요. 방첩사는 계엄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 법무관들의 음. 블랙리스트를 이미 작성을 해놓고 관리를 했다. 예.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다뤘잖아요. 맞아요. 네, 네. 방첩사 블랙리스트. 이른바 이제 거기에 하나 있었던 게 최강욱 블랙리스트 아니겠습니까? 맞다. 예. 네, 저희가 이제 문건도 몇 번 얘기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예. 요런 이제 문건이 있었잖아. 예. 저기 보면은 사람이 다 씁니다. 예. 이게 이번에 JTBC를 통해서 음. 이게 또 저희는 그 전에 나와서 얘기를 하셨지만 그렇죠. 네. 이제 JTBC를 통해서 이게 내부 고발자가 이거 폭로를 했는데 네. 저렇게 이제 손으로 쓰게 한 거는 기록을 서버에 타임. 남기지 않기 그렇지. 위해서. 보안을 네. 그때 이제 다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맞아요. 요게 이번에 이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군인들에 대해서만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게 아니라 민간인도 사찰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방첩사 내부 매뉴얼을 보면 거기 딱 나와 있더만. 자, 방첩사 내부 매뉴얼입니다. 인사 검증 지원 파트에 대통령실 요청에 따른 조사 대상으로 대통령 위촉 직위 등 그 밖에 인사 검증이 필요한 자. 그걸 민간인이지. 그렇죠. 어. 유의사항 특별 검증 조사 결과 작성 시 부정적 사례와 각종 의혹, 설 등은 누락 없이 반영해라. 네. 그러니까 군인뿐만 아니라 진짜 민간인까지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라고 읽히는 거고. 여기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이제 내부 저거를 바꿔가지고 저거를 다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문건 보여주셨는데 그 손글씨 있잖아요. 네. 글씨가 생각보다 되게 예쁘게 잘 썼어.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저거 그러네. 누가 쓴 거냐. 예. 귀여운 글씨야. 그랬더니 이제 그 휘문 출신 사령관이 어. 이제 휘문 후배를 데려다가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그건 이제 당연히 휘문 출신 대통령한테 보고하려고 그런 거겠죠. 휘문 출신 장관하고. 휘문이요? 휘문? 아니라 충암 충암, 죄송합니다. 충암. 갑자기 휘문이 나왔어. 휘문 네. 모두가 기본 충암 명예훼손 출신들이 쭉 이렇게 하기로 어, 했는데 충암. 충암 출신 중령이 그 밑에 있는 소령한테 지시를 했대요. 요거를 양식만 출력해가지고 나중에 근거 안 남게 손으로 써라. 근데 자기가 글씨를 너무 못 써서 보고하는데 누가 될까봐 아. 그 밑에 있는 여성 저기 장교한테도 시켰대. 여자 글씨라는 거야. 저게 그래요? 예쁘게 써야 되니까. 야, 엄청나게 그럼 다 특정이 됐네요. 굉장히 신경 써. 그러니까 특검은 누가 썼는지까지 지금 다 특정이 다 확인했고요. 됐네. 그다음에 저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타이핑을 해서 파일로 보관한 게 또 있었어요 따로. 어. 네, 저거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거는 이제 본인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예상하고 나중에 이게 이제 또 열심히 했다는 흔적도 될 수 있고 두고두고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 대신에 이게 실패했을 때는 검색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을 이상한 걸로 달아가지고 그래서 찾을 수 없게. 근데 찾았어요. 아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거를 그 사령관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사령관이 감찰 지시를 해가지고 자기네가 다 찾아가지고 제출한 거예요 특검에서. 우리가 보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 잘 됐네. 그러면은 그 지금 공개되지 않은 많은 문건들이 존재하겠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아. 엄청 보니까. 많아요? 예, 예. 와, 심각하겠네요. 그거 나오면. 그러니까 특검이 이거
몇 년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와. 이게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그냥 어느 날 한 게 아니고 예. 다 준비해서 연습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거를 그 계엄이 12월에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이가. 근데 그 전해에 그 전에 UFL이라고 울지 포커스 렌즈 연습이라고 늘 하잖아요. 네. 예. 그게 계엄 대비 훈련이거든. 그때 한번 다 연습을 했더라. 와. 특히 방첩사, 국정원 뭐 이런 데는 다 한번 연습을 한 적이 있다. 와, 이거 그렇게 심각해. 네. 그러니까 한참 전부터 아주 촘촘히 준비를 했던 거야. 맞아요. 됐지? 네. 자,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넘어갑니다. 이 방첩사의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 예. 내란 이후의 방첩사는 어떨까? 이게 문제야. 전혀 바뀌지 않았어. 설마. 지금도 정치 성향을 수집하고요. 내란을 옹호하고 있어. 지금도. 예. 이재명 대통령이 군 와. 통수권자야.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을 조롱하고 아직도 그런 자가 있는 거예요. 현직 방첩사 간부가 JTBC 카메라 앞에 서서 관련 내용을 폭로를 했습니다. 네.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조금 특이한 인원이 있다. 이 인원을 좀 인원하고 친해져서 좀 이야기를 들어봐라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좀 개혁에 반대를 하는 목소리를 내거나 좀 정치권에서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간부였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봐라. 가서 정보를 좀 분문해봐라. 좀 개혁에 찬성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거를 전부 정보 수집해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정치적 중립성을 좀 위반했다. 네, 그런 식의 보고서 부대원에 대해서 너 이재명 지지자냐? 라는 식의 미치겠네, 얘기를 진짜. 한 적 종종 있었습니다. 너 일찍이지? 너 이재명 찍었지? 라면서 기본적으로 좀 계엄이 정당했다. 이것은 뭐 자유로 한국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든가 또는 뭐 극우 유튜버를 자기가 시청한다는 거를 좀 자랑스럽게 가르친다던가. 요게 올 초입니다. 이게 내란 유전자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 네, 발본색원 해야 돼.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제 증언해 준 간부도 나오고 했지만 예. 제가 듣기로는 방첩사뿐만 아니라 일선 부대에서도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되는 경우가 지금 여전히 있다는 거고 그런 점들을 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근절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게 항상 그 극우 그러니까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나라는 우리가 세워서 지킨 나라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헤게모니를 놓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계엄에 가담한 자들을 주로 보면 방첩사 같은 경우에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기무사를 해체하고 안보지원사를 만들 때 못된 짓 했던 사람들을 다 보냈거든요. 일선 부대로. 내보낸 사람들을 윤석열 정부가 되고 나서 상당 부분이 복귀합니다. 다시. 들어와가지고 일종의 복수전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이게 터지니까 또 쫓겨났을 거 아니에요. 다. 네. 그러니까 거기 나가서 뭐 하겠어요. 모여서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수근수근거리고. 수구수근거리고. 그리고 이제 위험한 것은 우리가 이번에 이 쿠데타 세력의 중심들이 다 육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이어진 거 봤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육사 출신들이 본인의 생각이야 어떻든 간에 육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걱정을 해. 네. 그러면 그러느니 나는 그냥 윤어게인에 붙는 게 앞으로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단순한 판단을 하는 장교들이 여전히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분위기도 퍼뜨리겠네요. 그렇죠. 야, 우리 네, 육사 네. 출신 지금 다 원래 끌려서 군대는 이러고 우리가 막. 주인이야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뿌리가 깊거든. 네. 그러니까 요소요소에서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네. 헌법 존중 TF라고 해가지고 내란 세력을 다 이제 걸러내고 징계하는 이런 TF를 했는데 네. 여기서 다 잘 걸러지지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안규백 장관은 이제 사실관계 조사를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김건희 2심 선고가 이제 예. 곧 있으면 열리는데요. 예, 예. 자, 3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귀한 걸음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박지원 의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위대하십니다. 30분 할 겁니다. 오늘 재판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이따가 재판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입니다. 김기표 검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이고요. 네. 법사위 부관사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부관사는 원래 제가 호적이 잘 없지만 모시고 부관사로 있는데 오늘 방송에 나온 것은
차기 의장은 박지원이다. 아, 선거운동 시작하시네. 아니 우리 그 의원님은 지방선거, 보궐선거 그거를 먼저 좀 힘을 실어 주셔야죠. 지방선거, 보궐선거는 제가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돕고 있고. 네. 예. 보궐선거가 조금 어려운 데가 많아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문제는 평택인데 예. 네. 여기는 민주당, 혁신당, 진보당 다 나왔는데 네. 우리가 같은 식구예요. 네. 앞으로도 개헌을 위해서나 청산 개혁을 위해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는 좀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뭐 전략공천은 계속 잘 되고 있다는 평가군요. 잘 되고 있죠. 네. 제가- 우리 그 의원님께서 반드시 공천 줘야 된다는 김용 부원장이 이번에 공천이 안 됐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좀 아쉽고 생각해요. 아,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까? 왜 우리가 검찰개혁, 사법개혁, 공수처를 합니까? 네. 잘못된 것을 잡아야 되는데 네. 저만 하더라도 억울하게 3년 반을 25년을 살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공천을 줬어야 옳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인이 당의 결정에 승복을 했기 때문에 역시 큰 민주주의자다. 네. 그러나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다. 네. 저는 만약 제가 국회의장이 되면은 네. 우리 의장실에 주요 보직으로 모시고 일하고 싶어요. 아, 결국 또 지선에서 야, 그걸 그렇게 끌어들이니까 아, 대단하십니다, 정말. 와, 정치구나. 노련해요. 아니 왜냐하면은 기승전. 와. 대통령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국회는 너무 못하고 있어요. 뭘 못해요? 잘하는데. 못하고 있어요. 아, 잘해요. 협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데. 일 잘하는 국회, 네. K 국회를 K 만들기 국회. 위해서는 대통령과 즉 청와대가 부단히 네. 그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적임자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굉장히 압도적이시더라고요. 네. 적합도 조사에서 25.6%. 네. 압도적이야. 빨리 내려. 여보세요? 야, 그 영상이 더 중요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민주당 지지자는 45%예요. 홀리뉴스, 다 외우고 계시. 뉴스 토마토, 네. 엊그제 뉴스공장 다 그렇게 나와요. 네. 압도적으로.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가 투표하기 때문에 저는 45% 내외다. 다른 분들도 물론 훌륭하지만은 다 한 자리 숫자. 권리당은 20%. 예, 그리고 국회의원 80%. 80%인데 네. 국회의원이 누굽니까? 민심과 당심으로 국회의원 당선됐기 때문에 네. 집단 지성이 저는 박지원을 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기표 대변인 논평 한번 해봐요. 상황을 알려주셔야죠. 네. 지금 법정 상황을 저한테 알려주셔야지.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착석을 했다고 하거든요. 시작이 됐네요. 예, 김건희에 대한 2심 선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볼 텐데요. 아직 김건희가 들어오진 않았나요? 아직 이제 들어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지원 의원님. 예. 박지원 의원님은 그 민주당 권리당원으로부터는 굉장히 지지세가 강력한데 네. 어떤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들 사이에서는 같이 이제 경쟁하는 조정식, 김태년 두 분한테 압도적으로 밀릴 거다. 아니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전달자예요. 그렇게 압도적. 그건 사실일 수도 있어요. 저도 열심히 만나보는데 만나보면 100% 찍을 것 같은데 예. 돌아서면 빵프로야. 이 의원들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됐든 의원들도 국민의 유권자의 집단지성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네. 국민이 당원이 지지하면은 저는 박지원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나쁜 사람 때려잡으러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람 같이 때려잡아요. 예, 같이 때려잡아요? 문제는 예. 2차 특검이고 법원이고 네. 김건희의 저수지를 찾아야 돼요. 저수지 찾으러 갑니다. 일단 이걸 찾으세요. 좋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는 감사합니다. 네. 법정으로 갑니다.
또 예비적 공소 사실로 방조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명령 허가 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다만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률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해서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못한 행동에 대하여 일부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피고인 잠깐 자리에서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이후면서 부분 포함 및 2022년 4월 7일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94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의 상당한 금액의 간함을 명한다. 원심 판결 중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이 판결에 대해서 일주일 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상고장은 이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피고인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 등에 공시되기를 원하시나요? 특별한 의견 없으신가요? 예. 형사보상 안내문은 받아가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허탈합니다. 시간도 너무 아깝게 느껴지고요. 네, 1시간 반. 1시간 반을 했는데 결국 정말 어처구니 없던 우인성 판사의 1심과 달라진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아주 일부 주가 조작, 그게 좀 인정된 거, 그리고 4월의 샤넬백. 네. 우인성은 그 4월의 샤넬백은 무죄로 했는데 이번에 유죄. 딱 요거 두 개 달랑 달라졌어. 야. 정말 처참합니다. 와, 명태균 관련해 가지고 그 무죄로 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털어주는데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고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말씀드리는 순간 한 분을 지금 아직까지 소개를 못 해드려가지고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무거운 선고를 같이 들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말 괴로워요. 이제는 앞으로 공직자의 배우자가 뭐 돈을 받으면은 뭐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막 나오겠어요. 아니 근데 이게 보면은 명태균 사건하고 통일교 그 알선 수재 사건하고 판단이 너무 모순돼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내용적으로 나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자기 세계관 안에서도 이게 충돌해. 지금 뭐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이제 그 좀 즐거운 얘기로 시작하고 싶었는데 워낙 이제 무거운 선고를 들었으니까 바로 좀 약간 말씀을 드리면 그 모순되는 내용 양형 사유에서도 분명히 공범을 인정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증권 계좌를 이용당했다라는 측면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본인이 공범으로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거를 인정을 한 건데. 그 윤석열 논리거든요. 내 부인은 오히려 이용당했다. 그 윤석열 논리였어요. 그리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그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을 인정을 하면서도 지금 가중구성 요건을 적용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계산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중구성 요건을 빼겠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게 자본시장법 관련돼 가지고 가중구성 요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당이득액을 왜 계산을 못합니까? 주가 조작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러게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빠진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정치자금법 관련해 가지고는 워낙 모순되는 내용들이 여러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는 뭐 이제 그리고 피고인 부부에게만 3차례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그랬는데 한 차례라도 제공하면 위반이죠. 바로 인정을 했잖아요. 사실은 여론조사를 어떻게 이런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이런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3차례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이거는 판결 내에 약간 모순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넬 가방 너무 지적할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순된다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은데 1심에서는 샤넬 가방을 이거 제일 처음에 무죄로 판단을 했었을 때 4월에 샤넬백. 4월 샤넬백은 이거 무죄라고 판단을 했었을 때 줬을 당시에 청탁을 하지 않았다. 이래서 네. 무죄로 했는데 지금 이 판사는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는 직접적인 청탁이 없었지만 나중에 결국 가까운 시일 내에 묵시적인 청탁들이 그렇습니다.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청탁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본인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론조사는 그런데 그 달리 또 판단해. 맞습니다. 명태균이 뭐 수십 번, 이게 한 80번쯤 되나요? 한 80번 정도 김건희 부부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하고 유리하게 조작해서 한 것도 맞다라고 하면서도 이거는 윤석열 부부와 협의한 게 아니어서 이거는 그냥 명태균이 지가 좋아서 한 거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두개 안 모순되잖아. 맞잖아요. 네. 그리고 대놓고.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줄 때는 김건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네. 통일교에서 받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사람이 돼 있어. 엄청난 사람, 그렇죠. 모든 걸 다 하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도 안 맞아. 앞뒤가. 다른 사람이 판결한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 진짜 이게 이거 너무 지적할 게 지금 많아가지고. 맞아요. 좀 들으면서 메모했어도 네. 죄를 쪼개서 판단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 전에 여론조사도 조작 부풀렸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죄가 될 수 있는 그 여론조사가 조작 부풀려진 게 문제가 아니다. 아니 그러면 그 전에 조작 부풀린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등장을 하네요. 네. 김영선도 그거 아니다라고 하고. 그 공천의 대가잖아. 그거는 누가 봐도 그 전화. 그 여론조사의 아니, 대가로 맞습니다. 공천 중. 그러면은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왜 취임식 그날까지 그렇게 김영선 공천에 목을 맵니까? 그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 자체가. 약속을 한 거라면 명태균이 그렇게 매달릴 이유가 없대. 그러니까. 와, 깜짝 놀랐어, 진짜. 매달릴 이유가 있잖아. 국민의힘에서 그렇지. 계속해서 어깃장을 놓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 아니야. 이게 모든 정황이 다 설명이 되거든. 그러니까. 아니 명태균이 80차례 이렇게 무상으로 갖다 주고 내가 받기로 했는데 국힘에서 어깃장을 놓으니까 내가 이걸 명확하게 받기 위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혀 반대의 논리로 쓰고 있으니 정말 황당한 거죠. 이거 정말 이거 진짜. 어떻게 하냐 이거 대한민국.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해갖고 지금. 마다 이래가지고 지금. 아니 일방적으로 대통령 부부한테 여론조사를 밀어넣은 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그게 뭐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거를 그냥 저는 뭐 밀어넣으면 돼. 저는 뇌물. 우리 회사 위해서 그냥 준 건데요. 이렇게 하면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회사 예를 들어서 내가 여론조사를 만들어. 네. 네, 근데 조작을 내가 해. 조작을 했어. 조작. 그런데 대통령 될 사람한테 그냥 밀어넣어. 한 3번 정도는 괜찮아요. 밀어넣어. 그래서 나는 이거를 활용해갖고 떵떵거리고 살면 되는 거야.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아니 제가 일반인이라서 떼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비용 집계표가 정확하지 않은 비용 집계표다 그러는데 아니 사기치는 사람이 정확한 비용 집계표 가져와가지고 사기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예. 이게 지금 아니 근데 법리적으로는 또 이게 막 설치를 해요. 기부라는 게 그 이익을 무상으로 활용하는지가 핵심 뭐 이런 얘기를 법리적인 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용적으로는 부정하는 조금 그런 판단을 하네요. 양형과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은 이 자본시장법에 그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이제 결정타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중 규정을 적용하는 순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형량 자체가 4년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경합범위 붙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4년 6개월 이상 형을 선고를 해야 돼요. 반드시. 네네네. 이 부분 잠깐 그 김건희에 대한 1심 구형표를 잠깐 좀 올려주실래요? 네. 요 보면은 요게 이제 1심 구형이죠. 네. 요게 이제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통해 가지고 8억을 먹었다는 거거든. 8억을 먹었다는 건데 지금 신종호 판사는 이 8억을 먹었는지
1억을 먹었는지 2억을 먹었는지 내가 이거 계산을 못 하겠다는 거야. 네네. 그래서 네. 가중 처벌을 못 하게 못한다. 만들었어요. 네. 자, 요걸 이제 계속 부연을 해주세요. 요게 이제 추징금이 8억이라는 얘기는 추징금 같은 경우는 한 사람한테 돈을 받는 거잖아요. 네. 요거는 전체 금액에서 n분의 1을 합니다. 가담자들한테. 그러니까 저 8억이라는 건 전체 가담자 곱하기 8억을 해야 전체 가담 이제 부당 이득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제 포괄일지 부당 이득액 같은 경우는 예컨대 50억이다 이래버리면 거기에 대한 죄책은 모두가 50억에 대한 죄책을 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추징액은 n분의 1을 하고 이제 범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가중 금액이 5억, 50억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담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네. 주가 조작 금액 이상이 50억 이상이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형벌, 이제 구형량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 4년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그 아까 그냥 쓱 넘어간 부분처럼 부당 이득액을 환산할 수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 형량에 가장 중요하게 반영이 된 거죠. 네. 예. 아니 근데 제가 뭐 수사를 해본 적은 없어서 네. 이 계산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아니 넣은 게 있고 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산이라는 게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 판사가 직권으로 계산을 다시 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검사가 이렇게 구형을 하면서 우리가 네. 계산한 게 이것입니다라는 것을 판단만 하면 되거든요. 아, 네. 근데 이거를 왜 판단을 못 하겠다 그랬는지 그 계산 부분을 좀 정확히 얘기하지 않고 네, 쑥 넘어가더라고요.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들은 부당이득액은 네. 따로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건 판결문 부분을 좀 제대로 봐야죠. 그- 왜 이걸 못 하는지. 거래 내역 이런 거 우리한테만 줘도 주식 하시는 분들도 바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 주가 조작을 인정하면서 요 계산을 빼면서 네네. 형량이 확 깎여. 그렇죠. 이것 때문에 형량이 확 깎여 버린 겁니다. 네. 정말 힘들다. 판결 나올 때마다. 아니 1시간 반을 했는데 1심은 진짜 어처구니 없었거든. 네, 맞아요. 근데 1심하고 딱 2개 달라진 거야. 4월에 샤넬백 하나. 와, 나 정말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주가 시점. 조작도 사실 굉장히 일부 제일 초기 주가 조작만 인정을 그랬더라고요. 했어요. 사실은 예. 포괄일죄로 묶어가지고 이제 다행스럽기는 한데 최초에 1심에서 이제 방조고의 얘기할 때도 사실은 말이 안 됐던 게 이 정범의 고의랑 방조의 고의는 사실은 구별하기 힘들거든요. 다 같이 도둑질하러 갈 때 내가 그 사다리 놔줄게라고 하면 도둑질하는 걸 알고 있으면 그게 정범이에요. 네. 근데 저기 도둑질하고 있네. 와, 쟤들 도둑질 잘했으면 좋겠어. 사다리 놔줘야 방조거든요. 네. 근데 방조라는 게 사실 인정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는 게 맞았고요. 그거 인정한 건 맞는데 이 여러 가지를 잘랐을 때 나머지 부분을 다 제외하고 이제 제일 앞부분에 있는 그 블랙펄과 관련된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인정하면서 또 이제 그 가중 규정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정 자체도 조금 아쉽죠.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그 빼박 문자 있었잖아요. 네네. 3,300원에 네네. 때려주세요. 예, 그거 인정한 거죠. 예, 그게 딱 인정된 거야. 우리가 그나마. 수만 번 다뤘던 거 있지. 그거만 딱 인정하고 나머지는 또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이 말한 것처럼 이용당했대. 그러니까요. 아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진짜. 영영 사유에서 증권 계좌를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정말 이건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죠. 예, 그 말은 진짜 아니, 해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시세 조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예. 뭐 성공적이길 바라는 겁니까? 이게 너무 사실은 웃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선고를 보고 좀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이게 시작이 잘못 꿰인 게 사람들은 우리가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뒤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파면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이제 윤석열 씨 재판 이전에 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랑 이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미흡함이 있지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사실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나왔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검사들이 탄핵이 됐어야 되지. 그 수사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네. 그거부터 시작된 게 뭔가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